현재는 이제 4만 원대까지 이제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북한 화폐의 완전 붕괴 수준입니다. 베네수엘라보다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고, 김정은 집권에서 지난 10년간 북한의 민생이 나아진 게 전혀 없다. 김주애한테 아들이 변변치 않거나 없거나 하게 되면 다른 여자에게서 난 아들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 권력 위기의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지금 취약한 상태이고, 김주애가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북한이 망하는 일이죠. 저는 이제 92년도에 북한을 떠나서 대한민국으로 온 탈북자이고요. 북한에 있을 때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수감 경력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전 세계에 알리고, 또 조선일보 기자를 제가 한 11년 정도 했고, 현재는 이제 북한 전략센터 대표, 또 이제 평양 24시를 운영하면서 북한 내부에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 또 뭐 정보들을 보내는 이제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상황과 김정은의 움직임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근 북한의 상황은 이제 복합적으로 되게 설명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사회는 워낙 불투명한 사회이고, 그 정보를 외부에 유출시키지도 않고 또 통계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를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 상황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나오는 북한의 현실, 그러니까 환율과 이제 쌀값이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지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북한에서 뭐 공개하진 않지만 내부 정보를 통해서 이제 그게 얼마인지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율 같은 경우에는 그 2023년도에 1달러에 8,000원 정도의 거래를 했었는데, 현재는 이제 4만 원대까지 이제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북한 화폐의 완전 붕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보다 더 심각한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쌀값도 1kg에 약 한 8,000원, 10,000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3만 원대로 올랐기 때문에 가을철이면 쌀값이 내려가는 게 원래 그 통상적인 일이었었는데, 가을임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파병으로 인해서 지금 러시아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원이 되고, 또 밀가루 같은 것들이 지금 그 뭐 지원된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쌀값은 좀 떨어지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제 쌀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 민생 경제 전반에 우리가 전례 없는 어떤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북한의 민심도 굉장히 여동치고 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집권차 10년째 되는 이제 해이기도 하기 때문에 김정은 집권에서 지난 10년간 북한의 민생이 나아진 게 전혀 없다. 그러니까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후퇴하고 있고, 또 주민들에 대한 탄압도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민심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 파악되는 김정은의 건강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현재 보이는 김정은의 건강 상태는 좀 양호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 효과는 이제 우리가 보도를 했지만, 그 사양 수액이라고 하는 이제 소위 불로초 같은 이런 약을 이제 쓰기 때문에 그 약 효과로 이제 김정은의 건강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마약쟁이들 같이, 그러니까 마약을 할 때는 팔팔거리다가 또 마약이 떨어지면 이제 뭐 이렇게 쓰러지는 뭐 이런 사람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마약에 의존해 가지고 계속 이제 팔팔거리다가 어느 순간에 죽겠죠. 근데 그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정은이가 쓰고 있는 이제 사양 수액이라는 것은 뭐 사양 노루라고 하는 굉장히 그 희귀한 또 귀한 이런 노루의 배꼽에 있는 사양을 이제 따서 이걸 이제 약으로 수액으로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먹는 공진단 있지 않습니까? 그 공진단에 들어가는 핵심 연료가 사양입니다. 그러니까 사양이 진짜냐 아니냐가 이제 매우 중요한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팔리고 있는 공진단의 진짜 사양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양노루가 멸종위기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흔히 먹는 공진단에 사양이 다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대체 사양을 많이 쓰는 건데, 그러니까 북한에서 나오는 사양노루의 배꼽은 거의 김정은의 몫으로 간다고 봐야죠. 수액을 돌린다는 것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양을 이렇게 쓴다는 것은 굉장히 좀 그 김정은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그런 이제 사양 수액 같은 것들은 아예 뭐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사양은 이제 혈류 관리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인체에 어떤 해독이 없이 굉장히 좋은 것만 이제
주입이 되면서 혈액을 돌리기 때문에 이 사형 수액의 효과를 김정은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팔팔해 보이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약을 계속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죽는 것 같이 사형 수액도 이제 영원 불멸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사형 수액이라고 하는 특별한 약을 의존해서 건강을 과신해 가지고 또 술 먹고 또 이제 뭐 여자 문제도 굉장히 더 복잡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김한솔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후계 구도가 김한솔, 김여정 등 다른 인물에게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정은의 후계 구도는 지금 굉장히 복잡한 단계에 진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김정은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성혜림이라고 하는 그 자기 이복 형제가 있었죠. 김정남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머니 고영희와 또 김정은, 김정철, 김여정 삼형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아이들은. 근데 김정은의 지금 사생활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이제 그 아이들이 태어난 것이 아닌가. 또 이제 그에 관련해서 그 궁중의 여인들 간의 어떤 그 권력 투쟁이 아주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도 이제 원래 이설주의 아들을 세우는 게 맞는 거죠. 지금 김주애가 나오기 때문에 김주애 형제가 이제 세워지는 것이 권력 유지에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 김주애한테 아들이 뭐 변변치 않거나 없거나 하게 되면 다른 여자에게서 난 아들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짝이 안 맞, 궁합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권력 어떤 그 위기의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지금 취약한 상태이고 또 외부적으로 보게 되면 그 원래 이제 김씨 왕조의 적통 후계자인 김정남의 아들인 김한솔이가 지금 미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이 김한솔에 대해서 중국과 미국이 지금 동시에 이제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붕괴되고 유사시 때 북한 주민들의 어떤 그 혼란을 막기 위한 대체적인 어떤 임시 후계자로 김한솔을 세울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관측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 정권이 가장 먼저 죽이고 싶어한, 암살시키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로 김한솔이다. 이제 그런 말이 있고, 또 김한솔에게 지금 암살자가 뭐 여러 번 투입이 돼가지고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주애의 최근 행보를 볼 때 북한 내부에서의 후계 구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김주애의 행보는 지금 이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후계자가 됐던 김정일이나 또 이제 김정은과 같은 전례를 봤을 때 김정일은 이제 후계자가 되기 전에 언론에 공개되면서 이제 후계자 수호 받았죠. 근데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전격적으로 이제 임명이 돼가지고 후계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김주애는 후계자라고 말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아버지가 뭐 이렇게 뭐 입보하고 뽀뽀하고 뭐 이런 이제 애정관계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요즘에는 약간 뭐 사열도 받고 뭐 김정은보다 먼저 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파격적인 행동을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김주애가 후계자인가에 대해서는 좀 약간 회의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북한에서 여성이 후계자가 되기는 좀 매우 힘든 사회적인 풍토가 있고 지금 현재 뭐 현성월이나 뭐 김여정이나 뭐 이런 김주애 같은 사람들이 여성들이 이렇게 뭐 활발한 활동을 하는 이유가 김정은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가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약간 보호를 받는 것인데 여성이 후계자 중심이 된다는 것은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김주애가 후계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좀 힘들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후계자 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그 외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진짜 후계자인지 아니면 후계자 후견인인지 이 세 가지가 지금 혼돈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건대는 후계자 같진 않고 후계자 후견인 역할, 그러니까 지금의 김여정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경험을 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주애가 후계자가 된다면 북한 사회에서 성별에 따른 역할의 변화가 생길까요? 김주애가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북한이 망하는 길이죠. 왜냐하면 이제 뭐 민주주의 국가, 뭐 대한민국만 해도 여성에 대한 어떤 지위가 올라간 사회이기도 하고 여성의 권리가 높아진 사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성 지도자가 나온 게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이고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에도 아직 여성 지도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제 여성의 문턱이 높죠.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여성에 대한 그런 권리가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지도자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은 이제 아프가니스탄보다 더 낮은
어떤 핍박 또는 이제 여성을 아주 비하하는 이제 그런 국가이다 보니까 그런 나라에서 김정은이 이제 서구 교육을 받으면서 어 약간 여성에 대한 어떤 그 지위 향상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마인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주변의 여성들에게 많은 큰 역할을 맡기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뭐 김정은이 뭐 혼자서 생각해서 그렇게 변한다고 해서 북한 전체 주민들이 한꺼번에 변하기는 불가능하고 이것은 김정은의 절대 권력에 의해서 그 여성들이 권력이 보장되는 것이지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대부분이 여성을 이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남존여비 사상이 아주 꽉 찬 나라에서 만약 김정은이 죽고 뭐 김주애가 이제 후계자가 된다고 하게 되면 그걸 인정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현재 북한 같은 나라에서 만약 김정은이 김주애를 후계자로 세웠다. 이거는 북한을 이제 망하게 하겠다. 결정한 거랑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세우면 좋겠죠. 뭐 망하는 거니까. 하지만 이제 김정은에게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후계자는 아마 다른 사람, 이설주의 아들이 아니면 다른 여자가 난 아들 가운데서 한 명이 아마 세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김정은에게 급변 사태가 발생한다면 김여정이 임시 통치자 혹은 실질적인 후계자로 부상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여정의 역할은 김정은이가 몇 살에 죽는가에 따라서 역할이 아마 달라질 수가 있는데 뭐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하게 되면 아마 김여정이가 상당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김정은이 좀 더 생존하면서 후계자에 대한 역할을 상당한 집안을 닦아놓고 후계자를 세워주게 되면 김여정이는 이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김정은이가 올라올 때 아버지가 죽고 나서 남은 게 이제 김경희, 장성택 이 두 사람이 이제 후견인이 됐는데 그 후견인이 이제 지도자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성택이라는 사람이 후계자를 넘어서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주 그 뭐 집단 처형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부르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제 김여정이는 김정은이가 언제 죽는가에 따라서 후계 구도의 중심이 될 수가 있고 또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여정이가 권력 중심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을 점점 차단시키는 그런 이제 역할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제 김여정이가 김정은 옆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했다만 지금은 현성월이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여정에게는 대남과 대외 활동을 중심으로 한 이런 대외 중심의 활동을 맡겨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권력의 중심에서 한 단계 벗어난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빠가 동생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고육직책이 아닐까. 그러니까 새로운 지도자가 그 후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권력을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김여정이는 가장 위험한 순간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김여정 자체가 과거에 자기하고 똑같은 역할을 했던 김경희의 처지를 감안한다면 순순히 앉아서 그렇게 당할 수는 없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반격 또 새로운 권력을 쥐기 위해서 오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결국은 이제 내전 같은 내부 권력 투쟁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정권의 후계 구도는 굉장히 복잡한 단계에 진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알려진 김정은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파악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김정은 자녀가 몇 명인지가 지금 가장 궁금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의 여인 중에서 현성월, 이설주, 려심이라고 하는 또 피아니스트가 있고 또 기타 등등의 여인들 여러 명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김정은이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있는데 아마 그 남자 아이들이 꽤 있지 않을까. 최소한 3명 이상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나이가 10살 이상 되는 아이들 중에서 후계자가 이제 세워지겠지만 2013년도에 평양을 방문했던 데니스 로드만 그 김주애의 존재를 처음으로 이제 알려지게 한 사람인데 데니스 로드만에 따르면 2013년도에 아들이 없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주애가 맞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주애 동생이 남자 아이 가능성이 높은데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김주애 동생은 약간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좀 후계자가 되기는 좀 힘들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성월이나 이제 다른 기타 여성들에서 난 아들들이 이제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중국과 북한의 관계성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지금 미중 패권에 의해서 이제 부득불 이제 정해진 미중 어떤 대결 구도, 여기서 중국이 북한을 이제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쪽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북한은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 문제라는 것은 결국은 중국 때문에 생긴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만약 북한이 믿는다면 우리가 미국 한미동맹처럼 우리가 지금 미국과의 어떤 그 동맹을 맺고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해 있으면서 미군의 군사적인 자산을 우리가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국군이 가진 자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자산이 될 수가 있고, 이것은 이제 북한을 우리가 대정하는데 굉장히 이제 파괴적인 어떤 압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북한도 중국을 이제 등에 업고 중국의 핵우산, 중국의 미사일 우산을 받으면 뭐 편하게 인민경제를 세우면서 할 수가 있는데, 왜 중국에서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고 모든 걸 독자적으로 그걸 하겠다고 고집을 하는지, 그 이유가 아주 뿌리 깊은 근본적인 어떤 노선 투쟁, 노선 어떤 그런 차이에 의해서 중국이 단행한 이제 중국식 개혁개방이라고 하는 이제 눈부신 경제 성장. 그러니까 중국식 개혁개방은 이제 사회주의를 정치 시스템만 빼고 경제 부분만 이제 자본주의를 도입해서 소위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그렇게 개혁개방을 가게 되면 지금과 같이 뭐 궁핍한 나라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마오쩌둥의 1인 지배 체제에서 등소평 주석이 개혁개방으로 인도하기 전에 권력을 이제 1인 지배 체제에서 집단 권력 체제로 바꾸면서 이렇게 변형시켰죠. 그래서 권력을 한 개인이 독점하지 못하게끔 이제 딱 세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재 권력이 독재적인 어떤 공산당이긴 하지만 그 공산당이라고 하는 당 덩어리는 여러 명이 합의해서 하게 돼 있어요. 1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배체제를 바꾸다 보니까 중국을 개혁개방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의 이익이라는 것이 한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중국 인민의 이익으로 이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개혁개방의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똑같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그 아주 이제 강화되어 있는 김정은 1인 지배 체제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독단적으로 막 혼자서만 하지 말고 권력이 집단 권력화돼서 집단이 논의하는 어떤 그 결정 구도를 이제 그 지도자가 따르게 하는, 이건 뭐냐면 김씨 왕조와 같은 이런 세습 왕조는 이제 변화돼야 된다. 변화돼야만 이제 개혁개방으로 갈 수 있는 다음 단계가 온다는 거죠. 그럼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런 중국식 개혁개방은 내가 물러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아버지 김정일도 그렇고 김일성도 그렇고 이거는 자기가 3대까지 권력을 세습하면서,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것은 세습이 불가능한 사상과 이념을 가진 체제인데도 불구하고 세습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사이비 봉건 군주 국가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은 개혁개방으로 몰고 있고 북한은 개혁개방 싫다고 그러고, 중국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중국을 믿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의 핵을 만들고 나의 미사일 만들고 나의 군사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혼자서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지금 북한은 이제 그 핵무기를 보유했지만 이 핵무기라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되면 나중에 일본, 한국, 대만이 핵을 가지겠다고 이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무슨 명분을 말릴 것입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의 핵 때문에 동북아에서의 어떤 질서가 붕괴되고 중국의 독보적인 어떤 그런 위치가 이제 흔들리기 때문에 이걸 핵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의 비핵화는 중국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북중 간의 관계는 이제 회복되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왜 붙어 있냐? 미중 패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대결 구도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냥 그 구도 속에서 북한하고 중국이 한 편이 돼야 미국과 맞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서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미중 대결 속에서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9.18 이제 천안문 막루에 전승절 막루에 이제 김정은을 초빙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푸틴과 나란히 이제 세워놨는데 그렇게 세워진 것이 뭐 북중 관계가 좋아져서 그렇게 된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이제 미국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내부적으로 그런 갈등 구조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안문 막루에 세워졌다고 해서 김정은과 시진핑 간의 관계가 좋아진 그런 경향은 없다. 그게 이제 뭘로 보여주냐면 북중 간의 어떤 경제 교역 이런 그 교류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혀 교류가 안 되고 있고 또 이제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는 매우 불편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만약 뭐 북한과 중국이 뭔가 화해를 하고 두 국가가 정상화됐다면 이런 관계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양상으로만 이제 외형상으로만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좋아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저는. 중국 열병식에서 김정은이 시진핑 푸틴과 대등하게 앉은 장면이 있었는데 북한 주민들은 북중러의 협력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뭐 겉으로 보기에 북중러가 하나가 된다고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북한 경제 파국은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 도와주고 러시아가 도와준다고 하게 되면. 근데 이제 그걸 북한 주민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뭐 도와주는 게 없기 때문에. 응? 그럼 중국도 도움을 받으려면 너네가 개혁개방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면 도와주겠다.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뭐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양새 때문에 이제 북한 주민들이 뭐 어떤 피부에 와닿는 경제 지원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게 뭐 환영할 만한 일이겠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환율이 지금 뭐 4만 원대로 붕괴되고 쌀값이 3배 뛰었는데 그게 북중 관계가 좋아지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겠어요? 좋아진다면 뭐 뭔가 지원되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과거에 남북 관계가 좋아질 때 우리 뭐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뭐 쌀을 얼마나 퍼다 줬습니까? 응? 그러니까 뭐 남북 관계에도 쌀을 퍼다 주는데 북중 관계는 같은 사회주의 어떤 이념을 공유하는 혈맹 국가 아닙니까? 근데 뭐 그 대국에서 뭐 북한의 그 쌀 같은 거 좀 몇 푼 좀 도와주면 뭐 굶어 죽는 것은 면하게 될 수 있을 텐데 그거 안 도와줘가지고 지금 북한 주민들이 다 굶어 죽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렇게 뭐 서로가 결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북한 주민들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는 현실인 것 같아요. 지난 9월 중국 열병식에서 김주애를 공식 행사에 초청한 것이 후계 구도에 어떤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모양새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은 빼고 딸을 데려간다. 원래 부인을 먼저 데리고 가고 딸을 이제 가는 게 원칙인데 부인을 버리고 딸을 부인처럼 데려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약간 족보가 완전히 꼬인 뭐 그런 모양새이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미성년자입니다. 근데 미성년자에게 연찬회에서 이제 뭐 술 돌리는데 그 김주애가 그 모르고 먹었겠죠. 그 중국의 독한 빼가를 갖다가 한 발에 마시는 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시진핑이도 굉장히 놀랐던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외교적으로 약간 납득이 안 되고 또 김정은이가 데려와야 된다고 고집을 하니까 시진핑 주석도 말리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천안문 막루에 올라갈 때는 주애는 뺐어요. 빼고 이제 김정은님 올라갔고 이제 만찬 때만 이제 김주애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형태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좀 김주애가 역량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한국 기자들이 가서 질문을 했는데 막 도망갔어요 그때. 그러니까 뭐 지도자 뻘 되는 사람이 도망갈 뭐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뭐 당당하게 얘기하면 할 수 있는데 뭐 얘기도 못하고 막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는 거 이제 그런 모습 보면서 이게 약간 정의호랑이 같이 북한 내부에서나 그렇게 똥똥거리지 실제로 외부에 나오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지 않냐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김주애의 행동과 복장이 큰 화제가 되었는데 후계자를 굳히는 모습으로 보실까요? 저는 이제 뭐 김주애가 아무리 뭐 김정은과 대동한 관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고 해서 김주애가 후계자로 되기는 저는 쉽지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주애가 아직 중학생이고 그리고 후계자를 뭐 세운다면 그런 식으로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비하게 성격적으로 세우는 것이지 이렇게 김주애처럼 그렇게 애완용 뭐 이런 동물을 다루듯이 이렇게 막 끌고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재롱 피듯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김주애가 저렇게 김정은과의 관계가 저렇게 돈독한가? 이건 약간 딸 바보의 아빠의 심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모든 아빠는 딸을 다 좋아하고 딸 바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특별하게 또 딸 바보인 아빠가 또 있어요. 예? 그 딸 때문에 완전히 막 그냥 죽고 사는 그런 아빠가 있거든요. 뭐 저희가 이제 뭐 TV를 보다가 되면 그 김영식인가요? 그 코미디언. 그 딸 대하는 거 보니까 그 딸을 완전히 막 이렇게 막 시집 보내는데 막 이렇게 막 못 보내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딸이 너무 이뻐가지고 이건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빠이다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 류현우라고 하는 이제 북한의 외교관 출신 이분이 이제 그걸 봤는데 김정은이가 이제 그런 말을 했답니다. 김주애는 나의 청량음료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김주애가 있어야 이렇게 시원하게 이 드링크 마시는 것처럼 이게 하나 없어서는 안 되는 청량제 같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딸 때문에 내가 기분 좋고 딸 때문에 내가 사는 재미가 있고 딸 때문에 이 나라를 내가 잘 지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딸이 모든 게 다 하나의 어떤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딸이기 때문에 그건 김정은이가 딸을 좋아하는 건 자기 개인적인 마음이고 그 좋아하는 딸을 내가 내세우고 응? 그 후계자가 되든 안 되든 그렇게 막 잘 대해주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후계자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가 앞으로 그 국가를 이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과 또 잔인성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씨 패밀리가 세습 왕조를 했다는 것은 사람을 눈 깜짝하지 않고 막 죽일 수 있는 그런 잔인성도 같이 포함돼야 되는데 김주애가 그런 잔인성까지 포함된 사악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냐?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건대는 그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앞서 말씀했다시피 김주애가 어떤 아버지의 후견을 받아가지고 그런 이제 입법을 받지만 결과적으로 냉철하게 김정은도 판단을 할 때가 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후계자를 위해서 김주애가 옆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걸로 키워보겠다. 그런 마음이 큰 것이지 얘를 갖다가 후계자로 키워가지고 그 정말 그 아수라판의 중심에 세우겠다. 이거는 좀 딸을 너무 이뻐하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딸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 딸을 이제 앞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지 그 딸에게 뭐 후계자를 주겠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이게 뭐 북한이 변화하지 않는 한 크게 달라질 건 없다. 다만 이제 미중 패권 전쟁, 미중 갈등 구조가 언제까지 가겠냐가 중요한 것인데 만약에 이제 미국과 중국이 화해하고 손을 잡는다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제 중동 문제 해결했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 해결 단계에 왔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과 미국이 화해를 하든 뭐 협상을 하든 이제는 북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특히 북한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핵을 그렇게 방치해가지고 핵무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그 핵무기가 언제 또 중동에 팔려가지고 테러리스트한테 갖다 넘겨갈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의 화해 과정을 통해서 중국과 미국이 북한을 이제 처리할 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이제 예측을 해봅니다.